먼저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저는 만이 10세가 되기 전부터 여자들과 관계를 할 때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미친놈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그게 추억이었고 성장 과정 같은 기록물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비디오로 인하여 문제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를 고소한 여자 때문에 저희 비디오는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구속이 되던 날 경찰들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가지고 20여 명 정도의 인원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는 전날 처음 만난 여자와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른 채 긴급 구속이 되었지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있는 그대로를 진술했으나 저희 진술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경찰은 저에게 성폭력, 음란물, 공갈, 협박, 절도, 사기, 혼인빙자로 고소가 되어 긴급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성폭력 전과도 없었을 뿐더러 누구를 협박하고 공갈을 친 적도 또한 없었으며 사기와 절도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비디오를 가지고 단 한 명에게도 그걸로 금품을 뜯어낸 적도 없었습니다. 몰래 촬영한 것 또한 없었습니다. 전부 여자들과 합의하에 촬영하였습니다. 20살부터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비디오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나의 수첩과 핸드폰을 통해 다른 여성들에게 전부 연락하여 그들과는 아무 금전적인 거래도 없었음에도 비디오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여자들에게 조사받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 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여성이 7에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으로 인해 아주 죄질이 나쁜 놈으로 비추어졌지요. SBS 8시 뉴스에서도 촬영을 해나갔고 MBC 6시 프로에서는 10분짜리 재연 드라마를 아무 검증 절차 없이 고소인 말만을 토대로 내보냈습니다. 각종 포털과 일간 스포츠 이외 각종 언론에서 무수한 기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저희 명의로 된 아파트였고 양재동에는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직원 2명이 근무하는 사무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만들고 있었고 오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서에는 주거지불명, 무직으로 기재되어 있더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방적인 조사였습니다. 저의 말은 들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진술 내용은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구속 수감 후 검찰청으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검찰청으로 이전되면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저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폭력, 음란물, 공갈, 협박, 절도, 사기, 혼인빙자 등의 모든 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500만 원 횡령죄로 기소된 지 보름여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사에 나간 대로라면 저는 교도소에서 몇 년을 썩어야 했을 겁니다. 저를 고소했던 여성들은 자기들 몰래 촬영을 했다고 고소했으나 오히려 비디오가 저희 무죄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비디오 하나로만 촬영을 했다면 아마도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고 2대, 3대로 촬영을 했고 조명기기 사용했기에 검사가 압수한 비디오를 보고 몰래 촬영을 했다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인정했고 여성들을 검찰청으로 불러들여 전부 고소를 취하하게 했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놈이라면 그 여성들을 전부 무고죄로 고소했을 것입니다. 그 여성들도 나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을 감안해 저는 그들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에서 저를 고소했던 다른 여성분들에게 사과를 받는 거로 끝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은 매우 지저분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덮고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라고 하며 저를 풀어주었습니다. 저를 고소했던 여자는 저와 물질적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저도 모르게 검사의 요구대로 3천만 원이라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했고 저의 부모님은 집을 팔아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아주 재미있는 계산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집을 사고 집들이 선물로 받은 500만 원짜리 벽걸이 툴을 예로 들면 고소인이 이사했을 때 저 또한 130만 원짜리 툴을 선물했습니다. 500-130 이꼬르 370이라는 이런 식으로 계산된 금액이었습니다. 후에 나를 고소하고 취하하고 간 여성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다른 여성들에게 나를 고소해야 한다고 부추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저를 고소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몇 번을 갔다고 했습니다. 처음 갔을 때 경찰서에서 이곳으로는 고소가 안 된다고 하자 고소인은 나와 촬영한 비디오를 떠올렸고 그걸 미끼로 돈을 뜯어냈다고 고소했습니다. 몇백 개 넘는, 정확히 몇 개가 압수가 됐는지도 모르지만 그 많은 비디오를 촬영했음에도 단 한 명도 같은 이유로 저를 고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소인만 그렇게 고소를 했을까요? 지금 와서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를 특집을 잡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사회에서 매장을 당했으며 그 사건 이후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직원들은 다 떠나갔고 금전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풀려난 다음부터 각종 언론 매체에 아무런 인증 없이 고소인의 말만으로 기사화한 내용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방송이사 SBS, MBC와 일간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판결대로 반론보도문을 프로 마지막에 내주는 것으로 처리되어 반론보도가 나갔습니다. 허나 반론보도는 글만 나가는 것으로 저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일본으로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악착같이 살아서 나름 조그만 성공을 했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말하는 호스트를 하지도 않았고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은 후에는 에비스에서 한국어 학원을 차려서 운영하던 중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 매체는 얼토당토 안 하는 소설을 써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응하기도 귀찮습니다. 저런 허구적인 내용들을 써내는 기자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자의 자질이 사건을 파헤쳐서 진실을 알아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저 경찰이 하는 이야기를 토대로 소설을 써내려가는 것이 안쓰러운 뿐입니다. 저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고 나오자마자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경찰서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겪은 경험이 있어서 경찰 조사받을 때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후속적 보심 심사에서 혐의 없음을 인정을 받아서 바로 나오게 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기자들은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무슨 소설을 쓰느냐, 제가 제작자가 됐고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저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고소를 당했기에 조사를 받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운운하며 저는 이미 운영자이고 제작자가 되어 있더군요. 한 사람을 몰아가는 그런 기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기자인가? 소설가인가? 그런 실력으로 소설을 써보는 게 어떨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카사노바라는 별명을 방송사 기자들이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자들의 심리와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써보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